네, 대형 해상 사고에 대비해서 건조된 통영함이 세월호 침몰 해역에 투입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지금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에 해군 참모총장이 통영함 투입을 지시했다. 해군 총장과 방위사업청, 대우조선해양이 각서까지 썼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각서 내용을 확인한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자, 우선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거론되고 있는 통영함 어떤 함정인가요? 좀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주시죠.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천안함을 구조할 수 있는, 그리고 배에서 인양해 올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우리나라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국산 구조함을 만들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한 1,6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함정이 침몰하거나 혹은 항공기 등을 인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혹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할 때 이런 해상에서 발생하는 구조 임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배입니다. 예. 천안함 사건이라면 벌써 4년 전인데, 근데 아직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면 통영함을 투입시키지 않은 데 대해서 국방부가 통영함 투입해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해명해 왔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해군 참모총장은 통영함 투입을 지시했다. 이게 새로 알려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후에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때도 공식적으로 해군에서는 특별히 필요치 않기 때문에 투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갖춰져 있는 장비가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보내왔었습니다. 보고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최근 확인해 본 결과에서는 사건 발생 당일날 16일날 오전에 두 차례 해군 참모총장이 문서로서 지시를 하고 대기를 하라, 출동과 관련한 지시를 하고, 또 대우조선해양과 방위사업청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이 각각 그 3자 간에 서명을 한 각서까지, 출동과 관련한 합의 각서까지 완료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도 있었다. 또 양해 각서도 3자가 썼다. 그러니까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해군이나 국방부는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로 판단하지는 못했고, 대기를 시킨, 혹시 모르는 대기 상황을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준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군 참모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해군 분야에서, 특히나 이분이 함정사업본부를 담당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의 현재 상황이나 그리고 이후에 출동시켰을 때의 상황들은 이미 본인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로 보자면 일정 정도 가용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해군 참모총장보다 군에서 더 전문가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해군 총장의 판단이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부인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다시 판단해 보니 그저 출동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출동할 수 있었던 함정이 구조함이 나가지 못해서 발생한 안타까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영함에는 최대 8명까지 수용 가능한 감압 챔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감압 챔버 부족해서 수색에 어려움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도 많았는데 국방부 판단이 정말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 배가 2012년 9월 4일날 진수까지 맞춰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3,000m 이하까지도 사람들이 구조가 가능하고 사이드 소나나 이런 기능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세계에서 내놓을 만한 구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방송에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2년이 더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출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끄러운 사실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사실 이 감압 챔버뿐만 아니라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군이 35채 이상의 배를 지금 투입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한 군함뿐만 아니라 지금 진도의 많은 어선들도 구조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해군의 말은
챔버만 쓸 수 있지 나머지는 별로 필요치 않았다라고 하는 답을 주고 있는데 예. 사실 일반 어선들에 비하면 이 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월호 사건만큼 위중한 사건이나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없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진수된 지 2년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해군이 그동안 통영함 인수를 늦춰왔다는 건데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제 이게 전문 용어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좀 어렵습니다만 수중 무인 탐사기라든가 선체 고정 음탐기라든가 그러니까 배에서 많은 해저에 있는 배들을 인양하거나 구조할 때 필요한 몇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중에 2가지 제품이 외부에서 일반 회사나 조선해양이나 이런 데서 만들 수 없으니까 국가가 직접 만들어서 주겠다라고 했던 관급 제품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전부 다 관급이거든요. 예. 결국은 의뢰해서 맡긴 제품들은 다 완성돼서 2년 전부터 완료가 돼 있는데 국가가 직접 하겠다라고 했던 제품들만 이걸 맞추지 못하니까 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크고요. 또한 이미 관련한 제품들이 방사청에서는 26개 항목 모두가 충족 결정이 내려졌고 전투용에 적합하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군이 운용 시험 결과에서 부적합하다라고 다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정부기관에서 이 판단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함정이 만들어지면 본업무에 언제쯤 투입이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는 진수는 바로 해서 저희가 이제 군이 인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시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배는 2012년 9월 달에 진수가 끝난 배고 일정 정도 해군이나 에서도 시험 가용이 충분히 시기적으로 가능한 배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관급 장비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제대로 취역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진수까지는 돼 있는데 물이 떼우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납품비리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아까 인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수요? 배를 진수는 죄송합니다. 배를 진수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인수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군으로 넘어오진 않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얼른 인수해 가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급 장비에서의 문제 그리고 운영 시험 평가에서 누가 이것을 결정 내렸느냐 그리고 관급 장비로 이 주요 부품들을 배정하거나 뺀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이냐 그리고 왜 방사청이 통과시켰던 제품들에 대해서 다시 해군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것이냐 이게 말 그대로 국가 안위를 생각해서 더 좋은 제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달라고 하는 그 충정이었는지 혹은 본인들이 원하는 특정한 어떤 제품이 될 때까지 이것을 다시 거부한 것인지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이 좀 마감이 되고 난 이후에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정말 의문이네요. 방사청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또 해군에서는 아니라고 해서 또 지금 또 인수를 거부하고 있고 이 문제는 관련한 정말 내용들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합참이나 국방부의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중간중간 결정됐기 때문에요. 관련한 진행 경과 등을 쭉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 국방위 소속이시니까 어제 김민석 대변인이 국방부 북한은 나라도 아니다. 없어져야 할 나라다. 이렇게 한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대한민국 대변인이 한 발언인지
북한의 조선중앙TV 앵커가 한 말인지 모를 일인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북침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저희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대변인이 다시 한번 본인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네. 그리고 대변인의 본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